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겨울철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식품을 이용해서 차로 이렇게 끓여 마시거나 술을 담아 먹거나 또 요리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성질이 순하면서 부작용이 적고 또 차나 술을 담아 먹기 아주 편리한 육종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육종용은 우리 몸의 양기를 강하게 해주면서 혈액순환을 돕고 또 노인성 변비에 좋은 그런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육종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종용은 기생식물이죠. 이 다른 나무에 이렇게 붙어서 자라는 건데 통화식물목 열단과에 속하는 다년생 기생 초본식물입니다. 이 땅 밑에서 이렇게 자라는 육질경을 채취한 것이 육종용인데 중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됩니다. 중국에서도 내몽고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고 그 외에 감숙성이나 신장, 청해 등에서도 나온다고 합니다. 주로 이 사막의 토양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 뿌리에 기생해서 이렇게 자라는데 꽃은 6월에서 8월에 이렇게 핍니다. 이 육종용은 또 다른 약재명도 굉장히 많은데 대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육송용, 종용, 금순, 지정, 흑사령, 흑사명, 벽수용 등이 있습니다. 사막의 인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 육종용의 줄기를 말려서 약재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봄에 줄기를 채취해서 햇빛에 말린 것을 첨종용 또는 담종용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 가을에 줄기를 채취해서 소금에 절인 것을 염종용 또는 염대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육종용이라는 약재명은 신농 본초경의 상품으로 처음 나오는데 근육육 부드럽게 나아갈 종 모습용을 쓰고 있습니다. 본초회원에서는 이 약재는 평보하는 약으로 따뜻하지만은 뜨겁지 않고 보하지만은 맹렬하지 않으며 따뜻하지만은 건조하지 않고 또 미끄럽지만은 새어나오지 않아 육종용이라고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으로 봤을 때 이 약의 성질은 유연하고 온화하면서 부드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양을 보면은 육질경의 바깥면은 기와장을 엎어 놓은 것 같은 비늘 조각으로 이렇게 쌓여 있고 또 안은 단단하면서 비대하고 비늘잎이 촘촘히 덮여 있고 이 표면이 갈색이 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잘린 면 또는 꺾인 면은 연한 갈색으로 육안 속에 점 모양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 특이한 냄새가 있고 맛이 달고 뒤에 약간 쓴맛이 납니다. 육종용은 우리나라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육종용 대용으로 쓰이는 초종용이 있는데 이 초종용은 전초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이 전초라는 것은 이제 뿌리, 잎, 줄기 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갯더부살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주로 바닷가 모래 땅에서 사철 속 뿌리에 기생해서 이렇게 서식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백두산 두메 오리나무에 기생해서 자라는 것을 오리나무 더부살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비슷한 식물로 울릉도와 제천에 분포하는 개종용이 있고 또 지리산에는 가지 더부살이가 있고 백양산에는 백양 더부살이도 있습니다. 이 초종용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일본 등지에서도 이리 자생하는 그런 기생식물인데 생김새는 온주 모양으로 밑부분이 조금 굵고 약간 구부러져 있고 바깥면은 갈색이고 부드럽고 이렇게 흔히 세로로 잘려져 있고 겉면은 솔방울 모양과 비슷한 비늘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종용에 관한 여러 가지 설화들이 있습니다. 이 설화들이야 사람들이 지어낸 그런 이야기지만은 그래도 그 설화를 들어보면은 그 약에 대한 성질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육종용에 관한 설화로 마정낙지소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뜻은 육종용은 말의 배설물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말이 교미하다가 정액이 떨어진 곳에서 자란다는 그런 설입니다. 따라서 신장의 양기와 정을 보호하는 그런 성약이라고도 하면서 또 생김새가 남성의 성기를 닮았고 끈적거림이나 냄새 또한 이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또 이 중국 고사의 다른 그 설화를 보면은 이 전쟁이나 장사로 남편이 집에서 이 멀리 떠나가면은 이 여인네들은 육종용을 움켜쥐고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이 몽골 고사에도 육종용이 등장하는데 1190년 철목진의 13익전이라는 그런 전쟁에서 패배해서 굶주리고 지친 그런 병사들이 이 모래밭에서 자란 육종용을 먹으면서 이 뽀이를 뚫고 나갔다는 그런 고사도 있습니다.
육종룡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육종룡 채취 사진들입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육종룡의 효능 보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양기를 강하게 하고 전기를 불러일으켜 아이를 많이 낳게 한다. 남자의 양기가 부족해 나타나는 음위 증상이나 여자의 음기가 약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라고 합니다. 신농본초경에서는 오로칠상이나 중초를 치료하고, 오로칠상에 대해서는 제가 앞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초는 소화계통이라 그랬죠. 이 중초를 치료하고 경중 한혈통을 제거하며 오장을 보호하고 음과 정을 자양하여 자식을 많게 한다.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성론에서는 이 골수를 보호하고 얼굴색을 좋게 하며 장수하게 하고 여자들의 하혈을 치료하며 양기를 강하게 하고 냉증을 치료한다 라고 합니다. 탕액본초에서는 명문상하의 부족으로 인한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한다 라고 했는데, 이 명문상하라는 것은 우리 명문이라는 그 혈자리가 있습니다. 허리 쪽에 있는데 여기에 상하가 열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들을 이야기합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육종룡의 효능 보겠습니다. 이 육종룡의 성질은 약간 따뜻하면서 맛은 달고 짜며 신장경, 대장경으로 들어간다 라고 합니다. 이 오로칠상을 치료하며 남자의 양기가 끊어져서 나타나는 음이증이나 여자의 음기가 끊어져서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라고 합니다. 또 신장의 정과 양기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발기부전, 유정, 불임증, 골연화증, 전립선염, 요도염, 허리와 무릎이 쉬고 아픈 데 효과가 있고, 여성들의 대하, 냉이 많이 나오는 거죠. 대하나 하복부 냉증, 또 이명, 건망증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몸이 건조해서 나타나는 변비에 효과가 있고 자궁출혈 등 출혈 증상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실험에 의한 육종룡의 효능 보겠습니다. 육종룡 추출물 실험에 의하면은 남성 호르몬 증식작용이 있고, 또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진통 항염작용과 심근 혈액 부족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저하증과 골다공증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이 비뇨 생식계통에 효과가 있고, 이 불임증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중추 신경계통에서 신경보호작용이 있고, 또 항산화작용이 있어서 간 손상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동물 실험에 의하면은 혈압을 낮추고 타액 분비를 증가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어서 몸이 쇠약하고 마른 사람이나 야뇨증 있는 사람에게 좋다고 합니다. 육종룡의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육종룡은 부드러운 약이지만 그래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설사를 하는 사람이나 정액이 저절로 새어나오는 사람, 즉 활정이라 그러죠. 또 신장에 열이 있어 쉽게 발기되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고 신농본초경서에 나와 있습니다. 즉 몸에 열이 있는 사람은 좋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죠. 또 이장이 약하고 대변이 묽게 나오면서 상하가 있으면 먹지 마라 라고 했는데, 이 상하는 설명하면 좀 복잡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그냥 아래쪽에서 허혈이 위로 올라오는 그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과 위에 실열이 있어서 장과 위에 이 열이 좀 많아서 대변이 건조하면서 변비가 있는 사람에게도 좋지 않고, 또 심장이 허약하면서 기운이 창만한 증상이 있으면은 이 육종룡이 좋지 않다고 득배본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종룡을 우리가 끓일 때는 동이나 철과는 맞지 않으니까 토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육종룡 약선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육종룡 죽인데, 육종룡 30g을 철이 아닌 솥에 넣고 물을 때까지 끓여서 즙을 짠다. 여기에 양고기 100g과 쌀 100g을 넣고 죽을 쏘아서 아침 저녁으로 식사 대용으로 먹으면은 이 몸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하면서 변비가 있는 노인들에게 효과가 좋다라고 태평 성해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종룡으로 만든 술, 즉 육종룡주인데 이 자양 강장작용이 있고, 또 피로와
허약체제를 개선하고 신장의 양기를 보호하면서 절호현상을 치료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변비에도 효과가 있고 양귀비를 비롯한 중국의 역대 궁중 이 여인들이 비밀리에 애용하던 그런 술이라고 합니다. 술이 1리터에 육정용 150g, 설탕 100g, 꿀 50ml를 넣고 밀봉하에서 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일주일 동안 보관 후에 걸러 마신다고 민간 헌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용 개죽이 있는데 닭 한 마리에 육정용 10g, 마 생거 500g하고 복용 20g, 쌀 100g을 넣고 죽을 써서 먹는 건데 노인들의 신경쇠약이나 정력 부족, 기혈 부족, 냉증, 어지럼증에 효과가 있다고 음식 본초 양성에 나와 있습니다. 육종용은 술을 많이 담아 먹습니다. 그래서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것도 많고 또 가정에서도 이렇게 술을 담아서 먹으면은 많이 드시면 물론 안 좋겠지만 한 잔씩 하면은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은 이 술보다는 이렇게 차를 끓여서 마시면 좋은데 겨울철에 추울 때 따뜻하게 이렇게 육종용 차를 끓여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육종용 약선입니다. 이 육종용을 이용해서 죽을 끓여 먹을 수도 있고 닭이나 오골개 등에 넣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육종용뿐만이 아니고 약선을 만들 때 구기자나 해마, 동충하초, 대추, 다양한 이런 약재들을 같이 함께 넣고 약선을 만들면은 효과가 더욱더 좋습니다. 육종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종용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육종용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몸에 맞는다 생각하시면은 이 약재시장에서 약재 구입해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